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이에요. 우선 기출문제 볼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공개된 마지막 회차 문제가 2020년 이외예요. 특히 이 엑셀이나 액세스는요, 버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요. 2021 버전에서 이제 배열 수식이 동적 배열로 지원하는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를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기출문제는 과목별로 학습하십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 그리고 순서로 보신다면 엑셀을 먼저 하셔야 돼요. 2과목 먼저 해야 나중에 엑세스에 가서 좀 수월해지거든요. 엑셀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엑세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선수가 필요하기는 해요. 엑셀에서. 근데 뭐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해보실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소스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소스 파일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기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약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실기까지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실기에 가서 그대로 나와요. 필기 실기 연계가 굉장히 좋은 시험이 코말 시험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살짝 다뤄보고 실기에 가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게 될 텐데, 1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피벗이라고 하는 건 각을 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문제는 매회 필기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실기에 문제가 하나가 딱 있는데 얘가 배점이 1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에서 제대로 하고 계시면 실기에 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는데, 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 고침을 눌러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글씨로만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 파일을 하나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 파일에서 21번 시트에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친구들이 피벗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월이 보이죠? 이 월은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지급일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급일의 축을 원래는 열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세로로 바꾼다든지, 또는 이쪽에 보시면 관계도 있죠. 관계도 가로 열로 쭉 늘려서 펼쳐서 만들 수 있고 얘네가 요약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고요.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창이 보여야 되는데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가보시면은 필드 목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각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분을 열방향으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관계를 필터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축을 바꿔가면서 교차된 값의 통계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 값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은 지금 6월 달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부 보이시죠? 부구 약재예요. 그러면 6월에 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 지급 금액을 한번 큰 금액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문제대로 제가 얘를 데이터를 수정하는 순간 부에 대한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바뀌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셔가지고 피벗 테이블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셔야 그 데이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는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피벗 테이블 선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줘야만이 그 데이터가 갱신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글씨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피벗 테이블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의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이거나 논리값, 뭐 이거 아니라 숫자 값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숫자 값이나 날짜 값을 넣게 되면 그룹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 맞는 말입니다. 행 레이블에 추가한다 그랬어요. 이 피벗 테이블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아이가 뭐냐면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세로에 나열되어 있는, 즉 여기에 보시면은 5행이 아니네, 6행이네, 그지? 6, 7, 8, 9행에 들어있는 이름표, 그래서 행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열은 H열부터 N열까지의 이 이름이라고 해서 얘는 열 레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필드 목록에 가셔가지고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은 지급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급일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주실 수도 있고요. 얘를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 금액 있죠. 지급 금액을 행으로 옮겨도 돼요.
대신에 지금 보시면 값의 범위가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구분이나 이렇게 텍스트나 논리값 같은 형태를 주면은 쉽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넣었던 것처럼 지급일 같은 경우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또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날짜가 지금 날짜별로 돼 있는데 얘네가 지금 월별로 돼 있는 이유는 우클릭 눌러 보시면은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월 단위로 한 거고요. 만약에 분기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분기별로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요 그룹 하는 것도 종종 출제되는 아이니까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룹 해제 누르면 펼쳐지게 되겠고요. 자, 우클릭 눌러서 그룹 눌러서 좀 전에 있던 대로 월 이렇게 찍어 주시게 되면 월 단위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감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에 추가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행 레이블이나 열 레이블에 지금 이 데이터에는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값을 2개 이렇게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 시그마 값이죠, 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값들에 대한 통계치 값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러는데 이 예에서는 그걸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필드 값이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에 추가된다는 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해서 레이블 필터나 값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열 레이블에서 클릭을 해주고요.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내가 뭐하고 부만 보고 싶어요.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보면 데이터 분석의 최고점에 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피벗 테이블이고 내가 원한다면 축도 바꿔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한다. 대신에 피벗 테이블은 바로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새로 고침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고침을 눌러야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인데, 매크로도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필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기에서도 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10점짜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는 어렵지 않아요. 이 필기든 실기든 어렵지 않으니까 그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잡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확인을 눌렀대요. 여기에 있는 이 확인이에요. 아직 뭔지 모르죠. A2에서 A6래요. 그래서 A2 요 범위가 되겠고 A6니까 요 범위가 되겠네요. 요렇게 두 개의 범위를 선택한 후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고 기록 중지를 눌렀대요. 기록 중지는 어디 있냐면 이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얘가 아이콘 이름이 바뀌어요. 서식 매크로 작성을 했어요. 매크로 이름이 있고요. 다음 중 매크로 작성 후에 C1 셀을 선택하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인데, 이 상대 참조로 기록과 절대 참조로 기록이에요. 절대 참조는요, 제가 지금 A2에서 A3까지 범위를 잡고 어떻게 했어요? 매크로를 작성했죠? 그러면 항상 내가 어느 셀을 클릭하고 실행을 해도 똑같이 A2에서 A6까지만 영역에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 기록되어 있죠? 눌려 있죠? 자, 이렇게 상대 참조로 기록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지금 보면 선택이 어디가 돼 있어요? A1을 선택하고 있죠. 그럼 A1에서 바로 밑에 한행 다음부터 이 범위에 서식이 적용이 된 거니까 얘를 지금 현재 C열 요 범위를 선택했다 하면은 바로 요 범위, 여기에 있는 C열의 C2에서 C6까지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서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굵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A2에서 A6 영역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상대 참조로 눌려있지 않을 때예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니까 X고요. A1 셀만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가 매크로 기록은 이 범위를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C2에서 C6까지 영역에 굵게 지정된다. 얘가 맞겠죠. C1 셀만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 되는데, 우리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절대 참조는요, 내가 자동 채우기나 어떤 값을 하더라도 그 셀 참조하는 셀 주소가 바뀌지가 않아요. 상대 참조는 그때그때 바뀌어요. 자, 그럼 이거를 직접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봐야 되겠지.
자, 22번 이렇게 가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요 범위를 선택을 한 상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개발 도구가 있는데 이 개발 도구 열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옵션 있습니다. 옵션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개발 도구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면 위에 메뉴가 이렇게 개발 도구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건 뭐였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이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절대 참조로 한번 기록을 해볼까요? 상대 참조가 눌려 있지 않으면 절대 참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대로 매크로 기록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이 매크로 이름 지정하는 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무조건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기본 지금 매크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매크로 이름을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오류가 떠요. 이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 서식 이렇게 하고요. 절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이 창에서 바로가기 키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로가기 키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G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글 말고 영문으로 G 누르게 되면 컨트롤 G가 단축키로 설정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컨트롤 C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지금 기억해라, 저거라잉. 자, 뭐냐면 매크로 키가 우선할까요? 아니면은 기존의 윈도우즈에서 지원하는 키가 우선할까요? 매크로 키가 우선합니다. 컨트롤 C는 복사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키를 해주게 되면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를 Shift 키랑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Shift 키 눌러주니까 대문자로 바뀌고 Shift가 포함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A만 눌러도 되고 Shift A 눌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니까 이게 중복되면 헷갈리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컨트롤 Shift A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도 종종 출제가 돼요. 얘도 이 창이 하여간에 그냥 문제야, 문제 덩어리. 응? 이름 지정하는 거, 바로가기 키 지정하는 거, 매크로 저장 위치예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인데 내가 만약에 다른 문서에서 똑같은 매크로를 또 실행하고 싶어.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예요.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또 이 설명도 또 출제된 적 있어. 설명은 뭐냐, 실행에 관련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설명만 표시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절대.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딱 누르면 얘가 매크로 기록 중지라고 보이시죠? 얘를 누를 때까지 뭐가 되는 거야?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카세트 테이프 녹음하는 것처럼 녹음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요. 홈에 가서 여기서 굵게 적용을 하고요. 다시 A1을 선택할게요. 원래 셀로 지정을 해서 가고요. 여기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창 아래쪽에 보면 이쪽에도 기록 중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매크로가 기록이 된 상태고요. 매크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우리 서식은 제가 연습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서식 절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고, 얘네 우리 편집창 요거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우리가 작업한 거 레인지 해가지고 A2에서 A6까지 선택이 됐고, 이 선택의 글꼴을 두껍게 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다시 A1 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코드로 기록이 됩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뒤에서 다시 설명 안 해요. 이 부분 다 설명 안 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 야,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단축키, 바로가기 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Alt Q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매크로 가셔가지고 얘를 실행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글꼴의 굵기를 해제하고요. 만약에 A1을 선택한 상태로 우리 좀 전에 뭐였어요? 컨트롤 Shift A였죠? 이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굵게가 적용이 됐죠. 그럼 문제 나온 것처럼 이 범위를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Shift A를 눌러보면 절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 항상 그 위치에 매크로가 적용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상대 참조로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자, 매크로 지우는 것도 한번 가봅니다. 자, 매크로 가시고요. 매크로 가셔가지고 매크로 지울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삭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지워지게 됩니다. 자, 범위 선택하고요. 홈에 가서 이 녀석 해제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매크로 기록을 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주고 매크로 기록 눌러주고요. 여기에다가는 매크로 서식으로 하죠. 서식에 이번에는 상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상대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현재 통합 문서 단축키는 주지 않겠습니다. 자, 확인을 딱 눌러주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범위를 선택하고요. 홈을 눌러주고요.
굵게 또는 뭐 글꼴도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지정하고 해당하는 셀, 시작하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줄게요.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녀석들을, 서식을 두 개나 줘가지고 조금 번거롭긴 한데, 글꼴 색깔도 검은색으로 하고요. 굵게 해제해 놓고, 만약에 제가 이쪽에서 C1을 선택한 상태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가셔가지고 상대 참조 요걸 하시고 실행을 딱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선택한 것에서 어떻게? 바로 밑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고, 절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맨 처음에 지정한 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뒤에서는 설명 안 해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요거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도 아주 자주 출제되고, 필기에서는 꼭 한 문제? 한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0.5문제 정도, 두 번 시험 보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실기에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얘는 약 3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미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3번 시트에 가서 얘네를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시나리오가 어떤 거예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예측하는 값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호황, 불황, 얘네가 현재 값이고 호황일 때 불황일 때예요. 냉장고 판매가 현재는 몇 프로요? 2%인데 4%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판매 같은 경우는 3에서 6 마이너스 3으로 변경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C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C5 셀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름 지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름 지정은 이 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얘가 이름 상자인데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름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C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우선은 변경될 값을 범위를 선택해요. 데이터에 갑니다. 가상 분석에 가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추가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호황 2로 적용을 할게요. 호황 2 이렇게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호황했을 때의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 탭키 두 번째는 6%네요. 어떤 거 넣고 있는 거냐고? 여기에 요 값이요. 다음에 이번에는 10% 이렇게 넣어주고 추가를 바로 눌러주면은 다음 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황 2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가 표시가 됩니다. 우선 기존에 만들었던 애들은 지워 놓을게요. 그래야 혼란이 없어.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표시를 누르지 않고요. 요약을 누를 거예요. 요약을 눌러야 얘네가 만들어집니다. 딱 눌러주시고요. 변경될 셀 꼭 찍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시나리오 문제 중에 아주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마지막에 결과셀을 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시나리오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것도 보기로 가끔 나오는데, 내가 지금 작업한 시트의 바로 앞 시트에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셀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객관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자, 이름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수식 탭에 가보시면은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 판매, 그죠? 요 이름 써 있죠? 요 녀석은 세탁기 판매,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있고요. 예상 판매 금액,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 들어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타가 났다 그러면 편집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봤는데 피벗 테이블에서 어땠나요?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된 데이터가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새로 고침을 눌렀죠. 시나리오는 그게 안 돼요. 시나리오는 아예 얘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 퍼센트지를 뭐 5%로 바꿨어요. 여기에 지금 5%로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그리고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뭐 수식이든 데이터든 뭐 여기에서 우클릭을 누르든 새로 고침이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것도 다음에 설명 안 한다. 변경된 경우에는 얘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얘는 삭제 눌러주면은 데이터가 변경하고 다시 만들어주면 되고, 대신에 간단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시나리오 관리자에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값이 변경된 상태에서 다시 요약을 눌러버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불황과 호황 두 개의 시나리오로 작성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새 워크시트, 그지? 내가 지금 작업한 원본 데이터 앞쪽에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하세요. 원본 데이터에 냉장고 판매, 세탁기 판매, 예상 금액으로 이름이 정의한 셀이 있다. 그쵸? 요거는 셀 이름을 정의한 거예요. 원본 데이터 변경 셀 값을 현재 값을 수정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아니요.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요거 종종 출제되는 아이예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내의 모든 내용은 수정 가능하고 자동으로 설정된 윤곽도 지울 수 있다 그랬어요. 얘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안 돼. 피벗 테이블도 자동 업데이트 안 돼. 피벗 테이블은 대신에 어떻게? 새로 고침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새로 고침이 없어. 그래서 얘는 지우고 다시 그래야 돼요.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RACT에서 사원명의 두 글자이면서 사원명이 두 글자라고 했어요. 이거 만능 문자 쓰는 건가 봐요.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고급 필터의 조건이에요. 자, 필터에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 필터를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고급 필터는 별도의 표의 조건식을 넣을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근데 사원명이 두 글자. 이거 1과목에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만능 문자 기억나시죠? 우리 에스터리스크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어요. 자, 물음표는 글자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원명이 두 글자이면서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주면 될까? 물음표로 요렇게 는 물음표 적용을 해주면 돼요. 또는 여기에 보시면은 len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문자열의 글자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얘도 가능해요. 근데 얘는 안 되겠죠. 글자 수 제한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고급 필터에서 조건식을 작성하는 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고급 필터에 이렇게 식을 쓸 경우에는 이 필드명은 원본표에 있는 애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급 필터에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을 썼잖아요. 실적이라고 한다면 고급 필터에서 이 필드명을 인식해요. 그래서 얘는 만능 문자 쓸 수가 있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식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 문자 있죠. 이 함수식 문자열을 그대로 여기서 찾아요. 없잖아 얘가. 그지?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실적 조건 또는 비워두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식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원본표에 실적 조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은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다른 거 보지 않아도 돼요. 핵심만 아시면 돼요. 1과목에서도 보셨죠? 우리 방화벽에 대한 거. 뭐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을 수 있지? 고급 필터는요. 필드 이름, 만약에 조건식을 줄 때 필드 이름은 꼭 식으로 조건 지정했을 경우, 함수를 썼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한다? 원본표에 없는 이름을 쓴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도. 그럼 24번 시트 한번 보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급 필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고급 필터는 조건표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됐죠? 조건표는 만약에 사원명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서 내가 김씨만 뽑고 싶어요. 그럼 김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되셨죠? 자, 결과는 어떻게 뽑냐? 범위 선택해요. 데이터에 가요. 고급에 가요. 원본 범위 미리 선택했죠? 조건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김씨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능 문자나 단순한 문자를 넣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식을 쓴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실적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어려운 식 하지 말고 이 개념을 좀 이해하자고요. 실적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여기에 전체 평균보다 큰 i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에버러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데 어떤 거냐면 에버러지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얘를 꼭 절대 참조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고 고급 필터도요. 검색을 할 때 행 단위로 하나씩 검색해요. 그래서 얘를 상대 참조로 지정하게 되면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는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거 모르고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야만이 이 참조 범위가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 범위 내에서만 조건을 찾는 거죠. 자, 이것이 모이면은요. 이것보다 얘가 이상이면
즉 이 전체 평균보다 B2가 더 많으면 선생님 그럼 B2는요? 아니죠. B2는 다음번에 B3가 되고 5, 4, 6 이렇게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상대 참조로 놓고 여기에 얘네들은 절대 참조를 줘야 됩니다. 되셨죠? 우선 첫 번째는 아니야. 왜 그런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에버러지 해주시고 요렇게 평균 계산해 보니까 얘는 1,900만 원이야. 근데 얘는 1,900만 원이 안 되니까 얘는 폴스가 나온 게 맞네요. 그죠? 아니에요 라는 의미예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고급 필터 가봅니다. 조건 범위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지정하고요. 이렇게 범위 지정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해 가지고 딱 클릭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필드 내에 이런 식 텍스트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숫자값이 식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검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준다? 여기에다가 우리 조건표에다가는요. 조건 필드에다가는 개똥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본표에 없는 아이들.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위치 이렇게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니까 그때서 1,900만 원 넘는 아이들이 나오겠죠. 얘네 결과 지우는 건 어떻게 지워요? 핵 머리끌 잡고 컨트롤 빼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급 필터 작성할 때는 꼭 식이 들어간 필드다 그러면 그 녀석은 비워두거나 원본 필드에 존재하지 않는 애를 넣습니다. 그럼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70%예요. 지금 뭐 다른 거 안 해봐도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절대 참조요. 얘는 꼭 절대 참조 적용해야 돼요. 왜? 고급 필터도요. 첫 번째 이 녀석부터 찾아 나가거든. 됐어요? 아, 그러면은 야, 처음이니까 첫 기출이니까 절대 참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 별거 아니고요. 절대 참조는 자, 는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순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랭크 EQ로 하겠습니다. 이 순위 계산하는 함수고요. 함수 마법사 찍어보면 이렇게 함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 녀석의 순위를 계산할 거예요. 자, 레퍼런스는 우리가 순위를 계산하려면 우리 반에 30명이고 그 중에 2번이 몇 등인지 이걸 볼 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반에 대한 범위예요. 그리고 나서 오더링은 정렬인데 그냥 생략하면 가장 큰 게 1등이 돼요. 그리고 쭉 자동 채우기를 눌러요. 그랬더니 1등이 열나많이 나왔네. 그 이유는 뭐야? 더블 클릭해보면 레퍼런스 범위가 벗어나 있어요. 채우기 핸들을 쓰면서 원래는 B2부터 B9까지 가야 되는데 자동 채우기 하면서 얘네가 하나씩 주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뒤에 있는 이 주소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증가해 버렸어. 그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가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절대 참조고, 절대 참조를 적용할 때는 F4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드래그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순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해보면 해당하는 범위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레퍼런스 범위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슈? 이게 절대 참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에버러지라고 하는 범위 자체는 고급 필터에서도 한 행씩 비교하니까 채우기 핸들 드래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평균 범위는 그대로 절대 참조를 적용해야 되고, B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셀에서는 B2지만 두 번째는 B3, B4, B5로 가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적용한다. 자, 2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는 셀 범위에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이래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나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범위에 있는 요 범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선택하고요. Shift 눌러주고 마지막 셀 선택하면 이렇게 연속 선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컨트롤 올 눌러도 돼요. 그럼 인접한 아이들이 모두 선택이 돼요. 인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 옆에 다른 값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얘네가 없었다면 컨트롤 A 눌러주시면 요 범위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인접한 거, current region, 현재 영역, 이것도 나중에 프로시저에 꼭 나오는 아이니까 지금 개념을 잡고 계세요. 인접해 있는 아이의 값이 어떻게 선택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컨트롤 에스터리스크 눌러도 돼요. 컨트롤 올, 컨트롤 에스터리스크 다 됩니다. 자,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확장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 녀석 선택하고요. 좀 줄여서 하나씩 해보기 위해서 보기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하고요. 방향키 눌러서 되는데? 그지? 그래.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는구나. 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시프트 키 눌러서 첫 번째 범위, 마지막 범위 선택됐고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에 F8키를 누른대요. 자, 요거 눌러주고요. F8키 눌러주면 선택 영역 확장이 가능해요.
F8키 되셨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컨트롤 방향키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에 입력된 마지막 캔과 마지막 열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녀석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와 같이 또 뭘 알고 있어야 돼요? CTRL 더하기지 더하기 A 또는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는 키보드 키패드 있죠? 노트북으로는 Shift 같이 눌러주셔야 될 거예요. 숫자 8 누르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키패드 표준 100 요즘 112키인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키패드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에요.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한번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26시트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탭 눌러주시고요.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텍스트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 텍스트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소스 파일의 개인 매장 정보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개인 매장 정보 파일이 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아이가 이제 쉼표나 콜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등호로 되어 있으면 등호가 쪼개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애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쉼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너비 해가지고 너비별로 글자 너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름 아니면 점수 이렇게 딱딱딱 고정되는 글자 크기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뭐 쉼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쪼개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쉼표라고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바로 다음으로 로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차트 연결 만들기 이런 아이들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쿼리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요게 이제 오피스 2021 초기 버전에는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초기 버전에는 파워 쿼리가 없었거든. 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파워 쿼리가 생겼어. 이게 2024년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열 선택을 눌러보시면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열을 이렇게 골라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게 가능해요.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마법사라고 하는 애가 떴었고 마법사에서 쉽게 탁탁탁 체크할 수 있는데 좀 더 강력한 기능인 파워 쿼리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했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닫기 및 로드 그 다음에 요게 다음으로 로드 닫기 및 로드 요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우클릭으로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다음으로 로드라고 하는 별도의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표로 기존 워크시트의 A1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원하는 필드들만 이렇게 뽑아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파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텍스트 파일은 구분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올 수가 있었죠. 일부 열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파워 쿼리에서 열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요거 잘못됐네요. 액세스 파일은요, 표,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의 특정 위치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 그랬는데 텍스트 파일하고 똑같이 액세스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뒤에 가서는 안 한다. 자, 얘 우클릭 눌러주고요. 얘 삭제해서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삭제하고요. 얘네도 열 머리끌 컨트롤 빼기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데이터에 가서 이번에는 가져오기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파일을 한번 가져볼게요. 얘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보이고 바로 열리네 다행히. 이렇게 해주시고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 눌러주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 같은 똑같은 창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웹상에서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고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답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웹상에서 표 있죠, 표만 가능해요. 그냥 뭐 글자 있는 거 게시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를 인터넷 URL 넣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게 초기에 있던 아이인데 얘가 파워 쿼리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의 추가 추출 조건을 설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을 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파워 쿼리로 바뀌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피스 2021 버전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한 버전으로 친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맞고요.
최신에 업데이트된 거. 근데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예요.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우리가 윈도우에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죠. 자, 찾을 내용에 에스터리스크 수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문자열 내에 수정이 포함된 애들이에요. 수정으로 시작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앞뒤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여간에 여기에 뭐 이게 서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서식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내용을 바꿀 내용에 변경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에스터리스크는요, 만능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인식해야 됩니다. 왜? 바꾸는데도 이걸 만능 문자로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요렇게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에스터리스크 변경 에스터리스크로 바꾼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직접 해보자. 얘가 27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은 모두 변경으로 제가 바꿔놓은 상태이니까 요거를 뭘로 바꿔볼까? 뭐 김수정, 박수정, 홍수정, 홍수정, 뭐 신수정, 간수정, 운수정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요. 컨트롤 F를 눌러보고요. 여기서 바꾸기에 들어가지고요. 찾을 내용은 에스터리스크 수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에스터리스크 바꿀 내용은요, 에스터리스크 여기에서 변경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 굉장히 문제 좋아요. 까다롭고 문제가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찾을 내용을 수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이 포함된 모든 문자열 중에 잘 생각하세요. 수정만 바뀔까요? 아니면 김수정, 박수정도 모두 바뀔까요? 여기에서 모두 바꾸기 눌러주면 내가 지금 지정한 조건은 하여간의 문장에 수정이 포함된 모든 대상을 뭘로 바꾼다? 저 문자로 바꾼다. 되셨죠? 그래서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들어간 모든 문자열을 그냥 다 얘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아주 좋은 문제. 자, 두 번째요. 이번에는 는 하고요. a 곱하기 b1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하고 찾을 내용에 는 a 물결 곱하기 b1으로 입력한다 그랬어요. 자, 컨트롤 F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F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A1에서 B1이라고 이야기했죠. 컨트롤 F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옵션에 가주시고요. 여기에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다가 는 A1 곱하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B1을 눌러주고 찾기를 눌러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결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물결을 넣고 그 다음에 찾기를 눌러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아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넣지 않고 이것만 넣어도 된다.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서식도 변경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서식을 한번 채워볼게요. 서식은 뭐 채우기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컨트롤 F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뭐 이런 거 다 빼고 서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색깔을 우리 표준색 노랑으로 되어 있는 애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를 찾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바꾸기에 가셔서 바꿀 셀은 바꿀 데이터 좀 지워주고요. 여기에 서식을 이번에는 채우기를 빨강으로 이렇게 지정해보고 모두 바꾸기 이렇게 눌러주면 서식만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 셀 포인터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를 눌러주고 다음 찾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주고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애가 서식 다시 한번 가서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고 다음 찾기 했더니 첫 번째부터 선택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요, Shift 눌러주고 다음 찾기 눌러주니까 두 번째 것부터 거꾸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날짜 시간 데이터 입력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연월일로 구분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엑셀에서도 동일합니다.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 일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해 날짜가 들어가요.
날짜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는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즉 내가 30을 딱 입력을 하면요 1930년까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29 이하를 넣게 되면 그때는 만약에 제가 20을 넣는다 그러면 2020년 이렇게 입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주 출제되는 복이에요. 답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지금 연도가 우리가 2040년이다. 그럼 그때 가면 얘가 또 바뀌겠지, 기준이. 업데이트해서. 자, 컨트롤 시프트 요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 그랬는데 컨트롤 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무의 셀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콜론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날짜가 나오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현재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얘는 상시에 해당하고 종종 출제되는 아이입니다. 다음에 차트요. 차트도 꼭 한 문제씩 출제돼. 간혹가다 필기에서는요 2문제, 3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워낙 출제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즘에 최근 트렌드인데 뭐냐면 바로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계열들이거든요. 얘네가 하나하나 계열 요소들이 되게 되는데 얘네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미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29번이죠. 여기에 가보시면은 요렇게 데이터들이 있고요. 차트도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계열을 하나 딱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클릭 눌러 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 주셔야 오른쪽에 계열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계열 겹치기와 지금 현재 계열이 겹쳐져 있죠. 겹치기예요. 값을 양수로 주게 되면 애들이 점점 더 겹쳐져요. 그럼 얘를 0으로 주게 되면 딱 붙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떨어지게 되겠죠. 이름이 뭐야? 겹치기니까. 떼어내기가 아니야. 겹치기니까 당연히 양수를 주면, 이거 꼭 기억해. 너무 자주 출제돼. 양수로 놓으면 겹쳐지는 거야. 알겠냐?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어때요? 0인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 간격 너비예요. 간격 너비는 바로 요렇게 첫 번째 있는 청량리 계열, 왕십리 계열의 얘네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간격 너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 간격이 늘어나요. 되셨죠? 계열의 간격이 늘어난다. 그러면 얘를 줄여주면 간격 너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간격 너비가 준다는 거는 각각의 계열들이 붙는다는 얘기고, 계열 겹치기는 더하기를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계열이 겹쳐지는 거고. 자, 보면은요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래요. 간격 너비는 이 부분이고요. 계열 겹치기는요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간격 너비가 아니라 겹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잘못됐네요. 범례 표지 없이 데이터 표가 표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자주 출제돼요. 이 밑에 있는 얘네를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을 우리 레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범례 표지, 바로 이 범례에 대한 색깔을 표시하는 범례 표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아주 자주 출제되더라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 표에서 범례 표지가 있는 상태지만 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 클릭해 보시면은요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고요. 범례 표지 없음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표시되어 있나요? 표시 안 돼 있죠. 자, 다음에 1월, 2월, 3월 계열에 오차 막대가 표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오차 막대는 요 녀석이에요. 요렇게 생긴 녀석. 요걸 오차 막대라고 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1분기 합계래요. 1분기 합계가 요 녀석이 되겠죠. 요게 바로 보조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주축이고 보조축인데 1분기 합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더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 오차 막대 보이시죠? 이 오차 막대. 얘 이렇게 오차 막대를 지울 수도 있어요.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지워주면은 오차막대를, 이게 이름이 보이잖아요. 오차막대가 있고요. 오차막대를 넣을 때는 선택해 주시고 더하기 눌러보시면 오차막대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오차의 종류도 있는데 이게 좀 지엽적이긴 한데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 백분율, 표준 편차, 기타 옵션들이 쭉 나열이 되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하나씩 지정이 가능해요. 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차트 선택하시고요. 우클릭에 가보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와요. 이게 차트 종류 변경에 가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축을 이렇게 선택했다 해제했다 할 수 있어요. 이 보조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의 크기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의 차트에 세로막대에 다 표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훨씬 보조축으로 만드니까 값의 크기 비교가 원활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보조축에 대한 것도 다 자주 출제되고요. 오차 막대에 대한 거는 아주 가끔 출제돼요. 오차 막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출제되는 게 있는데 추세선 있어요. 추세선. 얘는 클릭하고요. 우클릭 눌러주시고 추세선 추가해주면은 요게 파선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선에 대한 것이 표시가 됩니다. 자, 추세선을 선택해주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 추세선에 대한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추세선 종류 보기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어요. 좀 지엽적이죠.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문제를 보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